안녕하세요. 오늘은 빈 병들 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다 마신 병들 모으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시작하면서 다 먹은 병이라도 보여드릴 일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치우질 않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몰아서 쫙 정리해드리고 방 청소를 좀 할까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보내줘야죠. 첫 번째는 올드엘크에서 나온 위티드 버번 스토어 픽입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증류소인데 원액은 MGP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2-3년 전에 밀버번에 엄청 꽂혀 있었는데 그때 마침 텍사스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지금은 올드엘크가 주인이 바뀌면서 원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원래 MGP의 원액을 쓰는 NDP였는데 지금은 술을 직접 증류하는 회사에 인수가 됐기 때문인데요. 인수한 미들웨스트 스피릿도 대형 증류소가 아니고 오하이오에 있는 크래프트 증류소라 앞으로 어떻게 경영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 술은 나쁘지 않았고요. 엄청 특색 있는 밀버번은 아니지만 메이커스 마크의 바나나 향을 첨가한 느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엄청 막 맛있었다기보다는 MGP 버번답게 그냥 무난하게 마실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블랑톤 골드인데요. 이거 순서는 그냥 랜덤입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블랑톤 골드가 라벨이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병 위에 프린팅이 된 거라 이 내용물이 없으면 병이 뭔가 볼품이 없네요. 이거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웬만한 SFTV보다도 이 병은 맛있었는데 병도 골드라서 더 멋있고요. 만약 똑같은 걸 또 살 수 있다면 당연히 한 병 더 사고 싶은 바틀이지만 싱글 배럴이기 때문에 제품의 편차를 생각하면 또 맛있을 거라는 건 장담하기 힘들다. 좋은 가격이면 당연히 살 텐데 이런 바틀 좋은 가격에 찾는 건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야겠네요. 사가모어 더블오크입니다. 이거는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라 낯설지 않으실 텐데 저도 마트에서 샀고요. 그런데 이거 국내에 나오기 전부터 전 직구해서 마실 정도로 좋아하는 술입니다. 이게 아쉬운 게 가격 책정이 조금 비싼 편으로 돼서 술이 가진 맛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요. 10만원 언더로 풀리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술이거든요. 출시하자마자 미국에서도 꽤나 인정을 받았고 라이 위스키지만 라이 특유의 호불호 갈릴 만한 요소들 맛에서 많이 느껴지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으로 그런 부분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수입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마케팅에 좀만 힘을 써주시면 떡상할 만한 술이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용물은 좋습니다. 가격이 문제죠. ECBP B524인데요. 제가 ECBP 모든 배치를 마셔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간의 B 배치는 다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얘가 제일 별로였습니다. 일라이저 크레이그 배럴 프루프는 사실 C923 이후에 예전 같은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전 좀 실망했습니다. 이 바틀은. 고도수의 버번으로 타격감은 살아있는데 밸런스가 깨진 느낌이 강했거든요. 같은 가격에 다른 ECBP 배치를 살 수 있다면 다른 걸 사시는 게 좋지 않을지 딱히 추천은 못 드리겠네요. 메막 CS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메이커스 마크 팬이고 메막 CS는 레어 브리드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낮은 가격에 구하실 수 있다면 항상 추천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메막 46 CS 그거 좀 수입해주면 좋겠네요. 저는 이 병은 면세점에서 샀던 걸로 기억하고 메막 CS 여러 병 마셨지만 이 바틀만 보관하고 있는 게 이게 왁스탑이 슬램덩크라고 하죠. 넥 부분 넘어서 바디까지 왁스가 다 칠해진 거 이런 건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쿠슈 12인데요. 버번이 아니지만 저도 일본 위스키나 대만 위스키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씩 마시는데 일본 위스키 중에서는 하쿠슈가 야마자키보다 더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야마자키를 마셔보면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전교 1등 모범생 느낌이고 하쿠슈는 놀 거 다 놀면서 전교 2등 하는 그런 학생 느낌이거든요. 야마자키도 맛있는데 하쿠슈가 뭔가 더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 18년급으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쿠슈 12년 전 좋아합니다. 다음은 웰러 풀프루프와 웰러 12년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술이죠. 버팔로 트레이스의 밀버번. 제가 위스키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서로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친구는 피트, 어떤 친구는 쉐리, 또 다른 친구는 라이. 한 명도 취향이 겹치질 않는데 신기하게 웰러 풀프루프는 다들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대만 가서 사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한 병 더 갖고 있습니다. 웰러 12년은 그냥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웰러 풀프루프와 비교하면 확실히 좀 맛이 비어있는 느낌이 나요. 도수가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맛없다고 할 만한 술은 절대 아니고 다만 미국 시세처럼 200불, 300불 이런 가격 주고 마실 만한 술은 아닌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이거 스탠드로 쓰고 있습니다. 조셉 매그너스 시가 블렌드, 이게 배치가 183번인데요 지금 아마 배치가 300번인가 400번대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치를 빨리빨리 찍어내면서 예전보다 구하기는 쉬워졌습니다. 맛있고요. 쉐리, 알마냐, 꼬냑 캐스크의 피니쉬를 한 버번인데 이 피니쉬가 많이 느껴지진 않고 입 안에서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 느낌? 근데 그게 버번 향을 엄청 강하게 느끼게 해줘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풍부한 바디감과 찐득한 느낌이 자꾸 생각나는 술입니다. 요새 배치가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병 더 사고 싶은 바틀입니다. 올드 오버홀트 10년 CS는 진빔 계열에서 만들어지는 라이 위스키인데요. 이 술 역시 라이 위스키의 강한 특징보다는 바닐라와 시트러스, 땅콩 이런 게 느껴지는 무난한 버번스러운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잡기도 어렵지만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술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 술 자체를 까먹고 있다가 지금 빈병 치우다가 이런 술도 마셨었지 하고 생각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라이 위스키의 한계점이라고도 보이는 게 버번스럽게 만들면 라이보다는 버번 쪽으로 손이 가고 라이의 특징을 많이 살리면 호불호가 심해지고 좀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리죠. 믹터스 10년 라이같이 자기 개성도 살아있으면서 맛있게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네요. 다음은 대망의 와일드 터키 로어라는 아주 오래된 위스키입니다. 와일드 터키 로어 시리즈는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나온 디켄터 바틀인데요. 술의 스펙은 8년 숙성에 50.5도로 현행 와일드 터키 8년과 똑같습니다. 이 밑면에 1980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아마 1980년 출시 바틀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 로어 시리즈도 종류가 있는데 이건 겨울의 칠면조를 표현한 윈터 포레스트 버전으로 보이네요. 45년 전에 출시된 바틀이다 보니까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 친구 아버지께서 주신 병인데 아마 보관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술 자체를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아쉽게도 제가 마셔보진 못했고 뭐 그래도 장식품으로 진열해 놓을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드셔보신 분들 있다면 어떤 맛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빈병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편집하면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얘기를 조금 떠들어 보려고요. 제 친구가 법원에 별 관심 없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유튜브를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는 할 말이 없어서 유튜브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저도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면서 저도 재밌고 보시는 분들도 재밌을 수 있는 걸 찾으려고 나름 고민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제가 하려다가 안 하고 못하고 그냥 접은 컨텐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MSG 관련 컨텐츠, 위스키에 미원 한두 알 타서 먹어보는 거 있잖아요. 뭐 고숙성 맛이 난다 하면서 하는 거, 그거 보고 스택에 MSG 타서 조지티 스택하고 비교를 해볼까 하다가 사실 결론이 뻔하죠. 그냥 맛이 달라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텐데요. 제가 나름 식품공학 학사 학위가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전혀 다른 쪽의 진로를 가고 있긴 하지만 MSG의 작용에 대해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칠맛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음식에 들어갔을 때 단맛이나 짠맛을 더 강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스키에도 똑같이 작용하겠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중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맛들이 있을 겁니다. 온도에 따라 MSG가 맛을 강조하는 효과가 달라지긴 해서 얼음을 넣은 온더락이냐 그냥 먹는 니트냐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클 텐데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는 이런 실험을 굳이 나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촬영을 접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세점 사이트들 같이 둘러보면서 어떤 법원을 살지 추천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접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면세점 사이트들이 법원 카테고리를 따로 해놓는 데가 몇 없더라고요. 신세계 면세점 같은 곳은 법원을 딱 따로 빼서 대우를 해주는데 다른 곳은 블렌디드 위스키에도 법원이 들어가 있고 싱글 몰트 위스키에도 법원이 들어가 있고 그냥 스피릿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하나하나 찾으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힘들었고 다른 이유는 종류가 생각보다 너무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 책정된 것들 뭐 빼고 하면 컨텐츠로 할 만큼 분량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면서 살만하다 느낀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빔 싱글 배럴, 이거 저도 처음엔 무시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때 2만원대에도 파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 진빔 화이트 라벨 그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부커스 이런 거에는 못 비빕니다. 그런데 진빔과 부커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맛이라
가격만 잘 맞으면 좋아 보이더라고요. 싱글 배럴인데 전 딱 한 병만 경험해본 거라 강추까지 드리긴 어렵고 그냥 제 경험상 나쁘지 않았으니 가격 좋으면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딱 한 병만 경험해본 이유, 굳이 2병 먹어볼 필요까지는 없겠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테일러 스몰 배치, 이건 뭐 유명하니까 말할 것도 별로 없죠.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산 바틀 중에 하나가 테일러 스몰 배치입니다. 자주 품절 상태던데 어쨌든 제일 강추드리는 바틀입니다. 아까 빈병 리뷰에서 말씀드린 사가모어 더블오크나 매막 CS도 괜찮죠. 결국 얘네들은 시중에서 가격이 문제인 바틀들이라 대충 면세점 60불 미만 그 정도 가격대 나오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한정판으로 나왔지만 시중에도 조금씩 풀리는 레어브리드 논칠 필터도 있죠. 술 만드는 과정에서 필터링 작업을 생략한 거니까 가격도 더 싸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주진 않네요. 논칠 필터 레어브리드와 일반 레어브리드 어느 정도 맛의 차이가 나냐,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 뭐라 딱 답변 드리기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가격 차이만큼 난다. 그래서 평소에 레어브리드 좋아하셨으면 드시는 거 추천이고, 레어브리드가 별로였으면 논칠 필터로 가신다 그래도 그렇게 매력은 못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되네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오늘같이 메인 주제와 벗어나는 얘기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